네,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이죠. 우리 기업연금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3층 보장의 두 번째 2층 보장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퇴직제도가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퇴직제도는 제일 처음에는 기업이 퇴직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금을 준비해서 사내에 유보하고 있다가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 퇴직금 제도라는 제도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제도였었죠. 그런데 이제 이 제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기업이 부도나거나 했을 때 그 퇴직금이나 밀린 임금 같은 경우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생기는데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만든 제도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한 기금을 걷어서 그 기금으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자라고 했던 임금채권 보장 제도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저희가 임금채권 보장 기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돈을 쭉 내셔서 기금을 모았다가 부도가 나고 못 받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들한테 그 기금으로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견실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은 계속 내고 있는데 우리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제가 부도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억울하다 이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서 세 번째로 저희가 제도를 발전시킨 것이 뭐냐면, 그러면 민영보험사에서 이런 보험을 좀 한번 개발해 보자. 만약에 사업주들이 기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민영보험사에 내고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그 임금이나 퇴직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다면 굳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영보험회사에서 이런 보험을 만들고 그 보험을 가입하는 기업이 있다면 임금채권 보장기금을 경감시켜주겠다 해서 이제 탄생한 제도가 종업원 퇴직보험, 종퇴보험이라고 하는 게 민영퇴직보험이에요. 이 종퇴보험은 아주 좋은 제도이긴 한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의 계정이 분명히 우리 회사에 있는 자산인데 얘를 이제 우리가 회계장부에 기재할 때 부채로 기재해야 되는 거죠. 언젠가 나가야 되는 퇴직자들에게 줘야 되는 부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주가 열심히 종퇴보험을 들어서 퇴직금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아져요. 그러면 재무 건전성이 악화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이제 네 번째 퇴직보험이라는 제도고요. 퇴직보험은 이 보험료를 부채로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떨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손비 인정을 한다 그러죠. 손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주가 이제 퇴직보험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 보험료를 비용으로 떨어내면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이제 바꾼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후 생활에 사용해야 될 돈을 가지고 사업자금이나 투자자금이나 이런 걸로 쓰시면서 날리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거죠. 이걸 좀 어떻게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에 쓸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 하에 미국의 이제 401k 제도라고 하는 기업 연금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데, 얘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이 제도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됐죠. 이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일시납으로 받았을 때는 세금을 좀 많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이연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고요.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 퇴직계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실 제도는 확정급여형이에요. DB형이라는 건데요. 이 define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뭔가 결정하다, 확정하다 이런 뜻이고요. benefit은 이제 받을 돈이니까 나중에 퇴직하실 때 받을 퇴직급여를 확정하는 연금제도, 이걸 저희가 이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림 같이 보시면 이제 순서도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동그라미 1번 있어요. 동그라미 1번은 사업주, 우리 사용자하고 근로자 간에 우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합시다. 퇴직연금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퇴직연금에 대한 규약을 작성해요. 규약의 작성이 끝나면 퇴직연금을 가입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연금을 이제 운용해주는 운용사가 이제 두 번째 있는 운용관리기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운용관리기관에서는 이제 운용 방법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용을 할 때 연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연금 제도를 설계하고, 그래서 얼마를 내시면 얼마를 줄 건지 연금 계리도 하고, 이런 관련된 기록 관리를 하는 이런 곳을 이제 운용관리기관, 흔히 그냥 운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펀드도 마찬가지지만 운용사가 운용은 하지만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어떤 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운용사의 운용을 영어로 매니지먼트, 운용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우리 자산관리기관은 그 돈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을 우리가 자산관리기관, 우리가 흔히 이제 수탁사 또는 뭐 신탁사라고 얘기하는데 신탁회사나 보험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연금을 하기로 했으니까 운용관리기관인 운용사에서 그 고객에 맞는, 기업에 맞는 맞춤형 퇴직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도를 설계하고요. 운용 방법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결정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제시를 하게 되죠. 사용자가 그걸 보고 이제 확정을 하게 되면, 물론 확정할 때는 근로자하고 상의를 통해서 확정을 하겠지만, 확정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돈을 내셔야 되겠죠. 퇴직연금 보험료를. 그 퇴직연금 보험료는 운용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기관으로 이제 바로 돈이 이제 납부금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운용사에다가 사용자가 이렇게 운영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운용 지시를 하게 되면 운용관리기관이 그 수탁기관에다가 이렇게 운영하세요라고 지시를 하게 돼요. 그럼 그 지시를 이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산관리기관에서 뭐 주식을 산다거나 채권을 산다거나 펀드를 산다거나 이런 금융상품을 이제 운용하는 실질적인 운용을 하게 되고, 그 운용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형태. 이 형태는 나중에 받을 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운용 성과가 안 좋으면 사용자가 더 많은 돈을 납부해야 되고요. 운용 성과가 좋으면 납부금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뒤에 가서 받을 돈이 확정되는 반면에 이 모든 위험을 운용 지시하고 했던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이런 연금 제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 해서 우리가 DC형, 그래서 define은 똑같지만 뒤에가 이제 benefit이 아니라 contribution, 우리가 부담하는 돈, 납입하는 돈을 확정하는 거니까 뒤에 퇴직할 때 받을 돈이 아니라 내가 근무하는 동안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일정하게 정해지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확정 급부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받을 돈은 정해지지만 부담해야 될 돈이 운용 성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라면, 확정 기여형은 내가 내는 돈이 확정돼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운용 성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내가 받을 돈, 급여가 달라지는 제도를 우리가 확정 기여형 제도라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순서도는 비슷한데요. 뭐만 차이가 있어요? 운용사가 운용 방법이라든지 연금 제도 같은 것들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에게 안내를 하고요. 운용 방법에 대한 지시도 근로자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체,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인 것이 이제 확정 기여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저희가 IRP 해가지고 인디비주얼은 이제 개인이란 뜻이고요. 리타이어먼트는 은퇴, 그 다음에 이제 펜션이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퇴직 계좌인데, 우리가 이제 일정 인원, 예를 들면 10명 미만인 곳은 우리가 퇴직연금이 의무화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야, 우리도 퇴직연금을 하자라고 할 때는 확정급여형이나 또는 확정기여형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기업만 별도로 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저희가 IRP 계좌를 활용하고요. 또는 회사에 다니시던 분이 중간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에 운영하는 데 대상자에 속하지가 않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자기 퇴직연금 가지고 IRP 계좌를 만들어서 이거 계속 퇴직연금으로 운영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일정한 기간에, 예를 들면 55세에 제가 연금 개시하겠다 설정을 했으면 55세에 그 IRP 계좌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돈을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IRP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두 개로 나누겠죠. 우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정급여형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확정기여형으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나 아니면 인원이 작아서 별도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IRP라는 계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